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지난 2026년 2월 20일에 열린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동계 세미나 발표 자료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아주 방대한 자료죠?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수많은 텍스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쫙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짚어보죠. 기후병화 그리고 탄소 중립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무려 46%로 급증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46%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방의 스위치를 켤 때마다 불이 탁 들어오게 만드는 그 거대한 전력망, 이 이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기술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알던 그 과거의 전력망과 앞으로 다가올 전력망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요? 네, 옛날 전력망은 그냥 거대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일방적으로 쫙 흘려보내는 아주 수동적인 파이프라인이었거든요. 그냥 전기를 배달만 하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구름이 훅 지나가거나 바람이 갑자기 멈출 때마다 발전량이 시시각각 출렁이는 태양광, 풍력을 감당해야만 하잖아요. 아, 날씨 변덕을 다 받아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고도의 인공지능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적 모델이 전력망 곳곳에 이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망 자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일종의 거대한 유기체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와, 거대한 유기체. 오늘 다룰 세미나 자료들이 결국 이 유기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뇌와 신경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해부도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황영경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그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잘 나오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거대한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그 우버 택시의 탄력 요금제랑 놀랍도록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우버요? 비 오거나 퇴근 시간에 사람 몰리면 요금 팍 올라가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전력망 내부에서도 개통을 운영하는 배전회사랑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거대한 건물들 사이에서 이런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걸 슈타켈버그 게임 이론이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네, 슈타켈버거 게임 이론. 경제학에서 자주 쓰이는 순차적 게임 모델인데는 리더가 먼저 시장에 딱 전략을 던지면 추종자가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리더가 먼저 선빵을 치는 거네요. 전력망에서는 누가 리더죠?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회사가 리더입니다. 이들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기들 운영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하죠. 반면에 추종자인 소비자는 철저하게 자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각자 동상이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연구진이 이중계층 최적화라는 수학적 퍼즐을 도입한 겁니다. 이중계층 최적화. 뭔가 퍼즐 안에 또 다른 퍼즐이 들어있는 셈인가요? 배전회사가 요금을 이렇게 딱 세팅하면 소비자는 저렇게 전기를 쓰고 그럼 배전회사는 다시 요금을 바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산이겠네요. 네, 완벽히 이해하셨네요. 상위 계층에서는 배전회사가 시스템 안정성과 경제성을 쫙 계산하고 하위 계층에서는 소비자가 그 가격에 반응해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꿉니다. 서로 밀당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두 방정식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IEEE 123 모선 배전 계통이라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가상공간 같은 건가요? 네, 아주 복잡한 실제 도시의 전력망을 디지털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알고리즘 스트레스 테스트용 가상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디지털 트윈 같은 거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배전망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태양광 발전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 이걸 태양광 수용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소화 능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 수용률이 기존 50.98%에서 55.38%로 크게 뛰었습니다.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소화 능력이 향상된 거죠. 게다가 전기를 쓰는 사용자 비용도 대폭 줄어들었고요. 전력망은 더 많은 태양광을 받아들여서 좋고 소비자는 돈 아껴서 좋고 완전 윈윈이네요. 근데 소비자가 그냥 불 끄고 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 인공신경망 기반의 AI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람이 24시간 내내 요금표 쳐다보면서 배터리 충전 버튼을 누를 순 없으니까요.
인공신경망 AI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최적의 가격 패턴을 쫙 학습해서 ESS를 제어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사고 파는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막 넘쳐나서 전기값이 똥값이 되면 AI가 배터리를 미친 듯이 충전합니다. 반대로 해지고 저녁에 사람들 퇴근해서 전력 수요가 치솟고 가격 비싸질 때 그때 낮에 충전해둔 전기를 쫙 꺼내 쓰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쓴다. 주식의 기본이네요. 그렇죠. 이걸 전문 용어로 부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가장 위험한 피크 시간대의 부담을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켜서 전력망 과부하를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특히 전라남도 쪽에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분산 특구요? 네, 이 지역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막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죠.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만 대의 서버 열기를 식히려고 엄청난 규모의 에어컨, 그러니까 HVAC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 에어컨들은 그냥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일 뿐이잖아요.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AI 가격 수요 모델이 적용되면 이 에어컨이 전력망을 구원하는 구원투수로 돌변합니다. 에어컨이 전력망을 구한다고요? 네,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에 AI가 에어컨을 풀가동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를 완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일종의 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온도를 미리 확 낮춰두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가 전력망이 위태로운 피크 시간이 딱 오면 에어컨 가동을 확 줄입니다. 소비자의 에어컨 온도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천억 원짜리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현상이네요. 소비자의 유연성이 곧 전력망을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수요 쪽에서 AI가 어떻게 조율하는지 봤다면 이제는 전기가 흘러가는 그 물리적인 길 자체를 AI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오재영, 임세연 연구원 자료죠. 수요 공급 맞추는 걸 넘어서 전선망 자체를 통제한다고요? 이거 약간 하늘길 막 시시각각 변하는데 비행기 수천 대 충돌 없이 유도하는 항공교통 관제사 같네요. 정확합니다. 태양광이 갑자기 쏟아지거나 구름 껴서 확 줄어들 때마다 전력망 상태는 초단위로 요동치거든요. 과거 배전망은 나무 기둥에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사형 구조였습니다. 고장나면 그냥 그 구역 딱 차단해버리면 끝이었죠. 단순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수많은 재생에너지가 여기저기 연결돼 있어서 전기가 이리저리 우회할 수 있게 거미줄처럼 얽힌 망형 구조로 진화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거미줄의 스위치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조작하느냐는 거죠. 스위치 조작이요? 그냥 고장난 길 막고 새 길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서 심각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터집니다. 단순히 A 스위치 열고 B 닫으면 최적이다 이런 목적지만 찾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스위치 조작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만약 AI가 최적 구조만 딱 계산하고 스위치들을 한꺼번에 덜컥 조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짧은 찰나에 전압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대규모 정전이 나거나 단락 전류가 허용치를 훅 넘겨버립니다. 아, 마치 파이프 밸브 잘못된 순서로 잠갔다가 수압 팍 올라서 터져버리는 수격 현상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파이프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 과도기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심층 강화 학습이 투입된 겁니다. 상위 AI가 큰 그림을 딱 그리고 하위 AI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순서를 스스로 찾아가며 스위치를 하나씩 조작하는 거죠. AI가 스스로 파이프 안 터지는 순서를 알아낸다?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여기서 임세연 연구원의 안전한 강화 학습, 즉 세이프 RL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AI가 정해진 변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 전력망은 눈, 비, 바람, 온갖 노이즈로 꽉 찬 야생이란 말이죠. 날씨에 따라 전선 물리적 저항값까지 미세하게 막 변하는데 AI가 이거 다 감당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SDWCS-AIC라는 매우 흥미로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네, 좀 복잡하죠. 풀어서 말하면 안전, 분리, 최악 조건, 소프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혁신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AI가 학습할 때 쓰는 페널티,
즉 비용 함수를 단순한 수학적 오차가 아니라 물리 기반 비용으로 확 바꿨다는 겁니다. 물리 기반 비용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압이 기준치에서 뭐 몇 볼트 벗어났네, 감점 이런 게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의 AI는 전압이 10% 벗어났네, 너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학습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AI는 전압 위반됐네. 근데 이거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저 태양광 발전기 출력을 이만큼 강제로 끊어서 버려야 하잖아. 그 버려지는 에너지가 진짜 손실이야.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계산합니다. 아, 가짜 점수 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버려지는 돈과 에너지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거군요. 훨씬 더 현실 파악을 잘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혹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과전압 현상이랑 저전압 현상을 뭉뚱그려서 가르치지 않고 완전히 딱 분리해서 AI에게 학습시켰다는 겁니다. 전압이 너무 높든 낮든 어차피 둘 다 전압에 문제 생긴 건데 왜 굳이 분리하죠?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한번 맑은 날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해서 전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과전압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전압 낮추려면 태양광 인버터가 무효 전력을 흡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인버터는 유효 전력 쏟아내는데 자기 용량을 100% 꽉 채워 쓰고 있어서 흡수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 이미 짐을 잔뜩 들고 있어서 더 받을 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저전압 상황은 상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많거든요. 이렇게 해결 난이도가 극명하게 다른 두 문제를 그냥 전압 문제라고 하나로 퉁치니까 AI가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과목이 완전히 다른 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맞춤형 과외를 시킨 거죠. 심지어 141-버스 테스트 시스템이라는 엄청 거대하고 복잡한 가상 전력망에서 상위 2%에 해달하는 가장 최악의 변덕스러운 날씨 조건을 막 때려 넣으면서 테스트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살아남았나요? 놀라웠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그 지옥 같은 조건에서도 이 AI는 단 한 번의 전압 위반도 허용하지 않고 계통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최악의 지옥 훈련을 거친 스페셜 폴스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요 쪽에서는 가격으로 조절하고 공급 쪽에서는 AI가 밸브를 완벽하게 잠그고 열면 우리 전력망은 이제 영원히 평화로울까요? 유감스럽게도 현실의 물리적 장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분명 있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동영 연구원과 손용범 연구원이 다룬 설비의 현실적인 한계, 바로 블랙박스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 간에 혹은 거대한 지역 간에 전력을 대규모로 실어 나르는 초고압 직류 성전, 즉 HVDC 설비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아주 거대한 고속도로 같은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제조사들이 만든 이 거대한 설비들을 하나로 묶어서 멀티 터미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비유하자면 삼성, 애플, 구글 운영체제가 전혀 다른 기기들을 내부 소스 코드도 모른 채 하나의 메인보드에 막 억지로 납땜해서 연결하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핵심을 찌르는 단어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지멘스나 히타치, GE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자기들의 수십 년 노하우가 담긴 핵심 제어 알고리즘을 지적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철저하게 숨깁니다. 절대 안 보여주겠죠. 네, 겉모습이랑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만 알 수 있을 뿐 그 안에서 무슨 계산이 돌아가는지는 새까만 블랙박스입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이 기기들을 서로 딱 연결했을 때 전력망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조차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터져버렸죠. 2025년 4월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잇는 전력망에서 하위 동기 발진, 즉 SSO라는 매우 치명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SSO요? 어떤 사고였죠? 서로 다른 제어기들이 특정한 아주 미세한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의 신호를 오해하고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진동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공진을 일으켰죠. 자칫하면 전력망 전체가 물리적으로 박살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헉, 무섭네요. 블랙박스 구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미세한 주파수 충돌을 미리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부 설계도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아예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기발한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기기배를 가려는 대신에 밖으로 드러난 주파수 응답 신호만 가지고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오, 어떤 방법인가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기반의 주파수 영역 해석 기법, 그리고 일반화된 나이퀴스트 판별법, 줄여서 GNC라는 고도의 수학적 도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수학 나오니까 살짝 어지러질하네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숙련된 의사가 환자 배를 수술용 칼로 열어보지 않고도 엑스레이나 청진기만 딱 대보고 내부 장기 이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블랙박스 밖으로 흘러나오는 전기적 파동을 수학으로 딱 분석해서 저 두 귀기를 연결하면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이 터질지 안 터질지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죠. 엑스레이로 숨겨진 병을 찾아내는 거군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약간 마법의 지팡이처럼 최근에 엄청 각광받는 기술이 있지 않나요? 그 그리드 포밍, GFM 기술 말입니다. 태양광 인버터가 스스로 전압이랑 주파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것만 등뽕 도입하면 블랙박스든 뭐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훅 빠져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동영 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맹목적인 신화를 아주 날카롭게 부숴버리죠. 신화를 부순다고요? 네, 물론 그리드 포밍이 전압, 주파수 안정도 높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아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성 높인답시고 맹목적으로 시스템을 패시베이션, 그러니까 막 둔감하게 만들거나 기존 교류 전력망 특성만 고려해서 제어 알고리즘을 짰다가는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아, 반쪽짜리 생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버터 반대편에 있는 직류역학과의 결합 상태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예기치 않은 공진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체질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무시하고 과다 투여하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결국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의 전력망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 위협이랑 실시간 변수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선용범 연구원의 사례가 아주 생생한 현장감을 줍니다. 네, 한국 사례가 흥미롭죠. 전력망에서 대규모 화력발전소 하나가 갑자기 쾅 하고 고장나서 멈췄다고 가정해보죠. 전기 공급이 뚝 끊어지면서 개통 주파수가 마치 심장박동 떨어지듯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 주파수가 바닥을 탁 찍고 다시 반등하기 직전에 가장 낮은 점, 이걸 주파수 최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영어로는 frequency nadir라고 하죠. 한국은 이 최저점을 방어하는 걸 개통 안정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 최적점 예측하는 게 개통 운영의 생명선입니다. 근데 개통 안에 있는 모든 발전기랑 인버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다 계산하는 건 정말 미친 듯이 복잡한 비선형 문제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계산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겠네요. 그래서 손영범 연구원이 보수적 선형화 모델 C-FPFLN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터무니없이 복잡한 꼬불꼬불한 곡선 공식을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수적인 범위 안에서 아주 단순하고 빠른 직선의 공식으로 쫙 펴버린 겁니다. 선형화한 거죠. 복잡한 수학을 가볍게 만들어서 연산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 거군요. 그 덕분에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됐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매일 실시간으로 개통 종합 그래프를 대시보드에 딱 띄워넣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에 첨부된 실제 관제센터 화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관성 568.2GWS. 이 숫자가 실시간으로 깜빵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중환자실 심전도 모니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망의 맷집, 체력을 직관적인 숫자로 띄워놓고 초단위로 통제하는 경이로운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쫙 모아보면 아주 명확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이제 전력망은 단순히 구리선이랑 철탑 엮어놓은 물리적 쇳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이 충돌하고 수 밀리초 단위로 물리법칙이 작동하고 그 위에서 극한의 지옥 훈련을 마친 AI들이 밸브를 열고 닫고 요금을 흥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무심코 에어컨을 딱 켜는 순간 혹은 밤사이 전기차에 충전기 플러그 꽂는 그 평범한 순간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전기 요금 내고 쓰는 수동적인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금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과 전력망 두뇌 게임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제 맞춰서 충전 시간 새벽으로 쓱 밀어둔 여러분의 그 작은 설정 하나가요. 나비효과가 되는 거죠. 맞아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출렁이던 태양광 패널 과전압을 잡아주고 현실 전력망의 거대한 붕괴를 막아낸 가장 핵심적인 변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전력망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거대한 알고리즘의 일부라는 사실, 진짜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주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거 100년 동안 이 거대한 전력망을 지배했던 건 결국 숙련된 인간 엔지니어의 직관과 육중한 발전기 터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력의 자리를 수 밀리초 단위로 답을 찾아내는 딥러닝 AI와 변덕스러운 기상 물리 법칙, 그리고 초단위로 출렁이는 실시간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권력이 넘어가고 있군요. 우리의 생존과 이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인프라가 사실상 스스로 생각하고 호흡하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유기체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과연 10년 뒤 이 미래 전력망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수학과 주파수일까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AI일까요? 아니면 스마트 에어컨을 통해 끝단에서 유연성을 공급하며 반응하는 바로 여러분일까요? 와, 정말 머리가 핑 도는, 그러나 가슴을 Thank you for 뛰게 your 만드는 support. 도발적인 I 질문이네요. promise great 오늘 articles 우리가 and 다룬 insights 이 this year. I 제2026년의 wish you 세미나 자료들은 happiness. 단순한 학술 논의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우리가 맞이할 에너지 생태계의 생생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기술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전력망의 혈관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유기체가 또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진화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지식의 흐름을 언제나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